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교과 내신 성적을 통해서 일명 학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식으로 학업을 이제 분석하고 그 학업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 학생한테 정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하나 좀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내신 수시 전형별로 어떤 식으로 분석되고요. 성적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세부 능력이나 이런 학업 같은 것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업이 뭐냐면요. 대학교에서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4대 요소라는 걸로 뽑습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 중에 전에 시간에 저희가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은 전공적 합성을 통해서 학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통해서 전공적 합성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인성평가는 봉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장활동을 통해 갖고 봉사활동과 이런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성을 평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이거 두 가지를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컨설팅을 왜 시작했는지 혹시 방송에서 보셨습니까? 제가 컨설팅 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 좀 넘었나?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입학사정관이 만들어진 지가 그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사탐 강사였거든요. 사탐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입학사정관이 뭐냐면,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 제도가 있고요. 원래가. 그리고 뭐가 있는 거냐면 학생부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종합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왜 넘어왔냐면, 처음에는 입학사정관이라는 건 뭐였냐면,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떠한 비교과적 성격이 전공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면 뽑아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뽑았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 교과를 안 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학생을 뽑아놨더니 대학교 학업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하면 안 되고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좀 종합적으로 볼 때 교과와 비교과 부분을 좀 조화롭게 보자 라고 했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가 교과와 비교과 중에 무엇을 더 중요시 보냐면 교과, 학업에 대한 부분을 일단 더 중요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그걸 생각하셔야죠.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를 따져봤을 때 인서울대학교는 2등급 일명 11%의 아이들이 누적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대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비교과를 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나눠서 간다라는 게 어떠한 기본적 베이스인데 꼭 요거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비교과도 들어가다 보니까 3등급 대 아이들이나 4등급 완전 개초반 아이들도 서울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학업이 안 되면 1단계 통과해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학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이라는 건 일단 교과 내신의 부분부터 하나하나 따지면서 볼게요. 자, 교과라는 어떠한 교과의 내신을 봤을 때
내신을 봤을 때 기초학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기본학업이죠. 기본학업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문과라면 문과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국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영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 수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회가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제2외국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2외국어는 기초학습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공학업에 따질 때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4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본, 기초학업이 어느 정도 내신 등급과 어느 정도 성적 추이가 형성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과학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 영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가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주요 과목 4과목이 중요한데 비중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는 기초학업보다는 전공학업부터는 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전공의 관심도를 가지고 학과를 따졌을 때 전공학업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과목과 또 달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전공학업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문 계열을 간다라면 중요한 거는 국어와 영어가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2외국어도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어문 계열이라면 어문에 대한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문이나 제2외국어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주요 과목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교과 전형 준비할 때입니다. 교과 전형은 단순 수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요 과목만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요 과목에 단순 수치를 계산하는 교과 전형은 맞아요. 이 4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대학교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학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문계열 가는 친구는 국어나 영어나 제2외국어를 못한다라면 만일 제2외국어도 하나의 어문 라인인데 이걸 못한다라면 좋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수학에 대한 비중은 좀 내려가겠네요. 대신 내가 만약 경상계를 집어넣는다라면 경영경제 회계학과를 많이 집어넣는다라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왜 그러냐면 경상학과를 들어가면 만약 경영이나 경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 안에서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에 대한 수리적 능력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만약 대학교가 학생을 뽑았는데 이 부분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학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선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학업에 대해서도 학교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다르고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진짜 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게 대학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성적 추이를 본다거나 전체 전공에 대한 성적부터 먼저 분석한다거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일단은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잘 보셔야 되고요. 또한 좀 이따 그냥 말합시다.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 추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낮다라 그래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학년 때 만일 내가 6등급인데 2학년 때 제가 3등급이 되고 3학년 때 1등급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대학에서 1단계 합격시킨다고. 왜? 신기하거든요. 이런 친구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솔직히 111 이 친구들 만나기 쉽습니다. 상위권 아이도 그냥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631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만큼 대학교도 되게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성적을 올렸으며 야, 이 친구 뭐지?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내가 성적이 낮다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는데 그러면 성적을 올릴 때
전공 학업부터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일 내가 공대를 간다라면 당연히 공대에서 중요한 건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물리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만약 화학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겠죠. 그 다음에 화학이 아닌 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화학공학과, 공대라는 성격을 좀 보셔야 돼요. 공대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물리를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 가는 친구들은 물리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만약 공대를 많이 지원한다면 생명과 물리를 학교에서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선택하잖아요. 물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공과를 가건 생명공학과를 가건 생명화학도 중요하지만 물리나 수학, 이 수리적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공에 대한 과목들 그리고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공학업과 기초학업의 단순 내신 수치가 전공학업과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선발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내신 관리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당연히 다 잘하면 좋지. 다 잘하면 좋은데 내가 만일 좀 부족하다라면 내가 만일 3등급이라면 보세요. 내가 만일 종합적으로 3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일 뭐 경상계를 갈 거예요. 경상계를 갈 거면 3등급이 나오더라도 수학이랑 영어는 1 나오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는 3 나와도 이거 1, 1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합쳤을 때 뭐 2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식인 거죠. 만일 내가 학업을 다 챙기지 못하겠다라면 학업 다 챙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라니까 정말 상위권 학생 아니라면 그럴 때는 내가 전공 학업에 관련된 부분부터 챙기면서 가는 게 맞고요. 선생님 저는요 경영학과를 갈 건데 수학을 못해요. 가지 마십시오. 못 가는 거 왜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학과 가는데 수학을 못해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잘하는 학과로 이 전공에 대한 부분을 바꾸면서 학과 라인과 장래희망을 빨리 바꿔야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수학을 더럽게 못하는데 공대 가고 싶어요. 못 갑니다. 이해 가시죠? 네. 좀 이따가 질문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학업에 있어서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합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라는 게 있어요. 교과 우수자는 1등급 학생들이 받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우수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업 우수자나 이런 진보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진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학업 우수자 아니면 이거 학업 우수자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이제 이 명칭이 틀린데 진보상이나 학업우수자는 내신 등급이 상승폭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뭐 2등급을 올렸다거나 3등급을 올렸다거나 이렇게 상승폭이 큰 아이들을 주는 상인데 진보상이나 학업우수자상도 대학교가 좋아하는 상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631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업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갖고 성적을 올리는 이러한 진념과 투지와 노력이 보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진보상이나 학업 우수상, 그리고 교과 우수상, 이게 직접적인 교과 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 수리 탐구 대회나 아니면 논술 대회, 아니면 에세이 대회, 영어 에세이나 아니면 뭐 영어 발표 대회 이런 것도 교과 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수상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쓰기도 있고 UCC도 있고 뭐 봉사상도 있고 효행상, 모범상 이런 거 다 비교과입니다. 근데 교과 수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교과적인 부분과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약 공대를 갈 친구인데 공대 가는 친구가 수상 경력 안에 만일 수리 능력에 관련된 수상이 있다면 대학교는 그만큼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수리적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게 수상 경력을 챙길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만일 공대나 자연과학대학을 간다라면 그랬을 때는 과학에 관련된 수상이나 수학과 관련된 수상들 이런 것들은 좀 학업과 관련된 수상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평가를 높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수상도 전공과 관련된 수상을 우선적으로 만일 내가 어문계열을 간다라면 백일장이나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독서는 솔직히 저는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게 비교과적 수상이겠지만 그래도 어문을 가는 친구가 독서와 관련된 수상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수상 경력을 통해서도 학업을 어떻게 챙겨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솔직히 교과 수상이나 학업 우수자는 성적 좋은 아이들이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냥 학업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대신 비교과적인 부분, 일명 비교과 생깔이 나면서 교과를 가져가는 무슨 영어 토론이나 영어 에세이 대회, 수리 능력이나 수리 탐구 대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교과와 좀 만일 내가 수학을 이제 공대나 아니면 경상대를 갈 건데 수학이 조금 약하더라도 그런 탐구 대회나 수리 능력 대회 같은 거에 참가해서 상을 탄다면 그거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학업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기초학업과 전공학업 그리고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부능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과목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로 평가하지 못한 우리 아이의 학업 능력이나 그 외의 특기 능력을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써줬다는 건 그만큼 대학에서 그 학생을 평가한 거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업 중에 하나니까 세부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체크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학업을 잘하더라도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세부 능력을 한 줄 써주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슬프다. 그렇게 써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이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1등급을 받고 진짜 공부를 솔직히 겁나 열심히 진짜 졸라 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한 줄로 평가한다라는 건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한 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도 안 가고 걷다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도 난 그렇게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나름대로의 아이의 특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기라도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학교에서 이제 교과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그죠? 교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학업이라는 게 성적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수행평가도 할 거고 어떠한 발표 수업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세부 능력에다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 정도로 세부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거 보시는 것 중에 저희가 정말로 하나 말씀드리고 오픈시켜 드리는 건 뭐냐면 세부 능력은 점수에 따라 써지는 방향성이 좀 달라야 됩니다. 또한 요즘은 학교에서 세부 능력을 좀 이렇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특기사항이나 세부 능력을 모르니까 좀 적어와봐 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편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세부 능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